화산 탐방은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에 올라간 다음 서봉, 남봉을 둘러본다. 연화장에서 1박을 한 후 다음 날 북봉으로 돌아오는 경로이다. 지금 협곡을 따라 북봉 케이블카를 타는 곳으로 가고 있다. 강호 동양학자 조용원 선생과 함께하는 탐방이다. 화산 바위에 대한 조 선생의 설명이다. 산이 바위가 다 허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백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산? 이쪽에 우측에 저런 바위가 저렇게 중간에 가로로 탁탁 주름이 된 게 산수가 도끼로 이렇게 탁탁 친 것 같잖아요. 그걸 부벽준이라고 그래요. 부벽준. 예, 저거 가로로 이렇게 딱딱 됐잖아요. 저거에 이제 반대가 피마준, 부드럽게 된 거. 우리가 가는데 이건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이다 이거요. 화강암이 이렇게 뭉친 데가 사실은 드물어요, 중국에서. 미국의 세도나를 가니까 다 사암이더라고. 모래가 뭉친 돌이라 약해.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북봉이다. 그곳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는 협곡에서 주변 경관을 둘러본다. 하늘 아래 가장 가파른 산인 화산은 중국 5악 중 하나다. 화산은 도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도교 제4동천인 이곳에서 저명한 많은 도교인들이 수련한 곳이기도 하다. 북봉 케이블카는 1996년도에 개통되었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탔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인다. 등산로 길이다. 북봉보다 높은 북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와 그 능선이다. 북봉에 도착했다. 화산 동쪽에 있는 능선과 높은 산 그리고 그 협곡의 경관이다. 협곡 위로 화산의 동봉과 창룡령 등이 보인다. 이 문을 통하여 북봉 정상에 갈 수 있다. 북봉은 내일 올라간다. 서봉 서편에 있는 봉우리들이다. 보이는 계단이 있는 바위가 차리애다. 그 너머로 화산의 주봉인 서봉, 동봉 등이 보인다. 차리애라 쓰여 있는 문을 지나 창룡령으로 간다. 차리애를 지나면서 북봉과 케이블카가 다니는 동편 협곡 등의 경관을 조망해 본다. 북봉과 서편 협곡이다.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한 서편 협곡 끝을 지나면 이화평원과 황하가 있다. 화산 주봉들이 있는 경관이다. 계속 주봉들이 아름답게 펼치는 경관들을 바라보며 오르게 된다.
서봉의 이용이다. 서봉 아래 협곡 건너편 산봉우리들과 능선 그리고 협곡의 자연 경관을 둘러본다. 북봉이다. 저 멀리 오운봉과 동하는 칼등과 같은 산마루인 창룡령이 보인다. 동봉과 창룡령 아래에 있는 협곡의 경관이다. 서봉과 서봉 아래에 있는 협곡의 경관이다. 일호람 측면이다. 북봉과 케이블카가 다니는 동편 협곡 경관이다. 전면에 보이는 것은 화산 주봉들과 통할 수 있는 능선의 경관이다. 케이블카가 다니는 동편 협곡이다. 이곳에서부터 서봉까지 자연 경관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꿈틀거리는 용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 창룡령이다. 창룡령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 창룡령으로 가는 입구다. 창룡령을 오르다 잠시 북봉 쪽 경관을 둘러본다. 자연 상태의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이다. 더 높이 올라와 바라다 보는 북봉 방향의 자연 경관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다. 동편 협곡 건너편 능선과 산 봉우리들이다.
오운봉에 다 온 것 같다. 저 문을 지나면 오운봉이 시작된다. 오운봉에서 서봉 방향을 바라본 경관이다. 계속해서 서봉 아래의 협곡과 산봉우리, 능선 등 경관을 둘러본다. 여기서부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렴풋이 보이는 건물이 숙소인 연화장이다. 맑은 날 이곳 주변 사진을 인터넷에서 골라 올려보았다. 너무 아름답다.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서쪽 협곡이다. 오운봉을 지나 금세관에 다 왔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주요 경관들만 영상에 담기로 하였다. 화산 기상대를 지나 서봉에 오른다. 서봉은 화산의 대표 봉우리이다. 정상 부분이 마치 연꽃잎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하여 연화봉이라고 부른다. 5봉우리 중 가장 수려한 봉우리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 찾아올린 맑은 날 서봉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다음에 갈 연화동과 치운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다. 도교의 수행처인 연화동이다. 도교의 수행처와 연화동에 대한 설명을 조용원 선생으로부터 들어본다. 이런 바위 속에서 있을 때 비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 바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완전 이건 인큐베이팅 이런 바위에 있습니다. 생활을 하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동굴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물이 저 안에 나면은 J급입니다. 최고. 그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야 되는데 물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끌로 팠죠. 네, 이건 전부 정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산에 72개를 학대통이 팠다는 겁니다. 72개를 정으로. 아, 화산에 이런 동굴이 72개가 있다. 예, 이런 동굴이 7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저쪽 위에는 저건 환기통. 저건 환기통. 지금 정말 이 화산의 도사들 중에서도 A급 조실이 사는데. 이건 문화혁명 때 이거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조각 같은 거 있는 거. 다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건축 기자재 나무 안에. 그래서 저런 태울을 하늘의 그런 태울성이
여기에 조림을 한다, 붙인다. 그래서 지금 저걸 태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건 연화 동인데 물로 파진 데는 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게 하늘로 투원 데가 햇빛이 조금 들어오면 동천이라고 있어요. 동천. 그래서 빛이 좀 들어오면 조금 들어오면 동천. 그러면 동천이라는 건 통할 통자, 통천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 통한다. 그래서 지리산 같은 데 가면 무슨 동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치 좋은데 이런 데 무슨 그 개운조사. 근데 그분이 상주 개운동 태생이에요. 근데 그 수도를 문장대 뒤에 도장산에서 했는데 그 길 옆에 보면 바위가 저 동천이라고 쫙 써 있어요. 주먹으로. 초서로. 가로 세로 2m. 주먹으로 썼죠. 이제 여기는 이제 하늘이 안 보이니까 동자. 무슨 저게 우리나라 뭐 삼청동 무슨 동이 여기서 다 온 거예요. 저기 정수소 옆에 함어동천. 그래서 이 동천은 원래 도교의 도사들이 수도하던 원시 동굴 사원을 동천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것이 원시 동굴인데 이건 좀 인공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저걸 저렇게 저걸 뚫었다 이거죠. 그리고 저 안에 향도 피우고 추울 때는 겨울에는 불도 피우거든. 그러면 환기도 되고 빛도 들어오고. 도교 사원이었던 치운간으로 들어가 본다. 지략으로 획득한 화산 에터라는 문구다. 도관의 형식만 갖추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영업 장소인 것 같다. 구름이 많이 끼어 남봉으로 가는 길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진을 올려본다. 남봉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연단로에 왔다. 연단에 대한 설명을 조용헌 선생으로부터 들어본다. 단을 만들면 불로 장생을 하니까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수은과 납으로 저걸 만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서기 300년대에는. 그래서 그 수은과 납을 제조해가지고 그걸 먹고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이제 외단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단인데 거기서 한의학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먹고 죽고 그런 과정에서 뭘 섞고 무엇을 섞고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케미스터리 화학이 그런 데서 발전한 거예요. 파르마시 의학과 화학이 다 이 연금술에서 나왔는데 이 연금술이 저 단이에요. 저 알키미. 그러니까 서기 300년대까지는 수은과 납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심장과 신장을 얘기하게 됐죠. 그게 우리 오장육부에. 그래서 심장의 불기운과 신장, 콩팥의 수기운이 서로 만나면은 단을 이루게 돼요. 기가 여기 쫙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거기가 딱 그 금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금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금고문을 딱 닫고 자기 혼자 명상할 때만 금고문을 쫙 열어서 쓰죠.
그런데다 이거 연단로 여기가 그걸 이제 화로나 솥단지에 비유를 많이 해요. 호흡이 이제 화로에 풀무질하는 거니까 계속 호흡을 해가지고 불을 뗀다고 보죠. 화로질에 풀무질을 해서.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수분과 납을 넣고 화로에다 보글보글 끓이면 단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우 권태훈 선생 단학도인 그 양반이 그런 거 약 많이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 양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그 약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게 사실 남봉과 관련된 인터넷 사진들이다. 남봉인 나간봉에 왔다. 해발 2160m로 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남봉은 한 봉우리에 2개의 정상이 있다. 동쪽 정상은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져 있어 송화봉이라고 부르고, 서쪽 정상은 기러기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높다고 하여 나간봉이라고 한다. 지금 있는 곳은 나간봉이다. 남봉 정상에서 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한다. 숙소인 연화장에서 조영원 선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이다. 전날 밤에는 중공군 코트를 입어야 할 정도로 무척 추웠다. 내려오면서 동편 협곡과 봉우리들, 북봉 등의 경관을 조망해 본다. 옥천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서편 협곡과 북봉의 자연 경관이다. 케이블카가 다니는 동편 협곡이다. 창룡령에서 북봉으로 내려가는 등성과 주변 경관을 자세히 둘러본다. 어제 올라오면서는 자세히 보지 못했던 도교의 수행처인 1호랍니다. 능선 주변과 북봉도 내려가면서 두루 살펴본다. 서편 협곡과 봉우리들이다. 북봉 건너편에 있는 높고 아름다운 파이산 봉우리와 파이 등선을 조망해 본다.
서편 협곡, 북봉으로 내려가는 능선, 동평 협곡 등을 자세히 조망해 본다. 장룡령과 화산의 주봉들이 있는 곳을 다시 조망해 본다. 도교인들의 수행처인 이로람이다. 지금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로람 내부다. 이로람 전면에 아름다운 봉우리가 보인다. 동봉 건너편 봉우리다. 이로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삼원동이라는 수행처다. 삼원동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조망해 본다. 다시 이로람으로 왔다. 화산 논검이다. 화산은 무협지에 나오는 화산파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화산 논검들이 과거 여기에서 무술을 겨루었던 곳이라고 한다. 서편 협곡이다. 멀리 산자락에 도교사원인 옥천원이 있다. 더 멀리에는 이하병원과 항아가 있다. 북봉에 있는 도교사원이 북봉 반점으로 변했다. 케이블카가 있는 동편 협곡이다. 북봉문 앞에서 주봉들이 있는 남쪽 자연 경관을 조망해 본다. 옛 운대궁의 현판이다. 서쪽 협곡을 조망해 본다.
물고기 머리와 똑같은 모습의 어치석이다. 주변 경관을 살펴본다. 북봉 정상에 왔다. 북봉은 화산에서 가장 낮은 봉우리이다. 북봉 사방을 조망해 본다. 케이블카 승차장의 전면 경관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변 경관을 조망해 본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주변을 다시 살펴본다. 도교 사원인 옥천원으로 간다. 보이는 산 너머에 화산이 있다. 옥천은 부근에서 바라본 화산의 서봉이다. 옥천호는 도교 주류인 전진파 성지로 유명한 도교 사원이다. 희의 센생이라 부르는 진단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기도 하다. 중국 전진 화산파 23대 장문인 한국 여성 곽종인 대사의 수도 정미론의 비가 있는 사원이다. 곽종인 대사는 이곳 하산 백운봉 절벽에 있는 대상방 수행체에서 수행하였다. 화타의 묘다. 사실 묘는 중국 다른 곳에 있다. 화산파 23대 장문인 곽종인 대사 수도 정미론 비다. 진희 선생 묘비다.
희이 동천 주변을 둘러본다. 사원 입구에 상상의 동물인 기린상이 있다. 사원으로 들어가 본다. 조용원 선생 덕분에 사원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서안으로 가면서 차창으로 바라보는 화산은 웅장하고 아름답기만 하다.